지수가 충격을 딛고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상으로 확 이제 슈팅은 나오지가 않고 있죠. 해결되지 않은 현재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또 다른 국가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그 리스크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요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남은 한 달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어떤 현 주소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3, 4월에 급락했다. 4월 급등하고 5월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네. 또 한 번 충격이 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챙겨볼까 하는데요. 어떤 것부터 점검을 하면 될까요? 일단 지표상으로 본다고 하면 예,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흔히들 주식시장 산책로 개와 주인의 비가 있는데 개가 지금 주인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상당히 나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3, 4월 고용이 2,100만 개 감소했는데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던 고용이 2달 사이에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했는데요. 근데 3, 4월에 산업 생산이 무려 15%나 감소했어요. 이거는 2달만 비교하면 1930년대 초반 대공황,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이고요. 그다음에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4% 감소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에 비해서는 미국 주가가 지금 너무 앞서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그런지 이렇게 쇼크 수준으로 대공황 얘기 나오고 금융위기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시장은 끄떡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 미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거든요. 네. 연준 자산이 지난주까지 3월 중순에서 한 2조 5천억 달러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4월 미국 번원 통화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5%. 그다음에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죠. 그게 4월 보니까 18%. 1960년 이후로 통화 증가율이 쭉 발표가 되는데요. 그렇게 통화 증가율 18%된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네네. 좀 주가가 올랐는데요. 어떻든 통화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올랐는데 그래도 경제 지표하고는 너무 괴리가 벌어졌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반기에는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소비를 안 하니까 하반기에는 기업 수익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나라 주가는 항상 저평가돼 있죠. 예, 제가 명목 GDP만큼 주가는 올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명목 GDP에 비해서는 한 20% 이상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 주가도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비해서는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 주가하고 가장 상관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일평균 우리가 얼마나 수출했느냐 그거 상관계수가 높은데요. 지난 4월 달에 17억 달러였습니다. 예, 그리고 5월 들어서 1월, 12월 사이에 14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예, 일평균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20일, 이번 주에 또 20일 통계가 나올 텐데요. 네. 20일 통계는 10일 통계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일평균 수출이 많이 안 좋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또 올해 들어서 떨어지고 있고요. 예, 제가 예상해 보면은 한 9월까지는 더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네. 실물 경제 지표를 고려하면은 하반기 들어서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이제 경제 활동 재개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또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 문 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은 선행을 하니까 이제 곧 좋아질 거니까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이렇게 돈을 주식 시장으로 좀 흘려보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라면 한 3분기까지는 조금
좀 뭐 다시 한번 이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1분기가 최악이었고 2분기부터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경제는 2분기가 아마 최악일 겁니다. 네. 특히 미국 경제는 2분기 GDP가 마이너스 3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3분기에는 뭐 2분기에 워낙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3분기는 증가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4분기 이후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 뭐 4분기 이후에 상승한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GDP나 미국 GDP나 잠재 능력이 훨씬 밑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쵸. 이거는 사실 이게 주요 알 수 누구도 없지만 모를 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라도 1918년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처럼 진행된다면 네. 또 문제가 발생이 있다는 거죠. 스페인 독감이 1918년 봄에 발생했거든요. 그다음에 여름에 가다가 주춤거려요. 근데 그해 가을에서 다음해 봄에 네. 또 급격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거든요. 그러면서 경제나 주식시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또 코로나 사태는 뭐 제가 어떻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3분기 경제가 회복되다가 4분기는 다시 위축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나아졌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럴 때 뭐 4분기에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 그렇지 않아 하더라도 네. 뭐 2분기 경제 지표들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3분기에는 오를 거예요. 3분기에 오르는데 4분기에도 오르는 속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가계 소비 심리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기업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투자를 별로 안 하고 꺼리고 있거든요. 있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일평균 수출 동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무역 규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는 일단 회복될 텐데 네. 4분기 내년가 가지고 그 회복 속도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4분기는 일단 모든 경제 지표 3분기 증가했다가 4분기에는 또 네. 주춤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수님 우리가 네. 눈여겨봐야 되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일단 뭐 당장 이번 주만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지겹게 들려왔던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기싸움이요. 네. 이것이 이제 코로나19의 책임이 너네에게 있어라고 트럼프가 이제 그 중국을 공격을 하면서 또 그들 간의 무역 뭔가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로 우리 시장에도 우리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예. 전제되고 있는데 예.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인 건가요? 예. 앞으로 역사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로 평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중이 무역 전쟁을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 WHO 열리는데 화상회의라고 그러는데 네. 아마 서로를 비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게 중국이 진원지다. 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지 않느냐. 네. 또 중국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전 세계가 통합해가지고 이를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중이 앞으로 더 싸우고요. 또 무역 전쟁하고 그다음에 저는 금융 전쟁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걸 떠올릴까요? 금융 전쟁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게 무역 제조 강국이었었는데 중국 제조 2025 하면서 기술 강국을 추구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이 결국 목표라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해 금융 강국이에요. 근데 기술 강국, 금융 강국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화웨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요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이 미국 허가 없이 중국 하이에 수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죠. 뭐 이것도 우리나라 그 반도체 회사한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니까 세계 반도체 수의 50% 이상이 중국이거든요. 특히 하이 한 회사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회사들이 하이에 파는 게 한 연간 10조 정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조가 어떤 규모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로서 예상해 보니까 반도체 매출이 한 77조, SK 하이닉스 32조, 110조, 거의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세계적 경제학자들, 그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 혹시라도 금융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지난달 말에
중국이 미국 가지고 있는 국채가 1조 한 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과거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혹시 중국이 이걸 팔지 않을 것인가? 그 이전에 미국이 이거를 네. 동결시키지 않을 것인가? 네. 예, 저는 뭐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두 나라의 이런 기싸움, 이런 다툼 자체가 다른 나라로, 특히 또 우리나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경을 쓰고 우리는 해외 이슈에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교수님, 중국 양회 열리잖아요. 네. 또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부양책 나올 거야.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관심 가는 것은 뭐 양해할 때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거든요. 네, 네. 올해는 과연 목표치를 제시할 것인가? 네, 그거 뭐 높으면 또 3 좋은 내지 거 아니냐? 4%. 뭐 이런 거. 예. 네. 뭐 이 정도 하면은 잘한다 그러는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거 보면은 올해 네. 중국 경제는 1%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워낙 어렵고 기업이 가행 투자로 문제가 없고 있고 가게도 소비를 줄이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정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올해 미국이 한 12% 되는데요. 중국도 그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데 이거를 어디다 쓸 것인가? 저는 반도체 등 기술 관련 기업들한테 그쪽으로 간접 투자를 굉장히 중국 정부가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미국이 이렇게 억압하니까 네. 이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때마침 열리는 또 양회잖아요. 예. 그리고 1대1로 뭐 이런 쪽에도 많이 투자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 미국이 계속 그 기술 규제를 하면은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 인력 해서 더 많이 사오고 네, 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뭐 하는 애널리스트 자료 보니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이 기회를 통해 그 가지고 정도면 더 바짝 엄청난 다가온 거 아니에요? 더 빨리 따라올 네, 수도 네, 있다 네. 이런 네.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양해에서 이번에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릴 텐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네, 네. 아마 그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14차 5개년 계획 예, 아마 뭐 저 밑바탕 그림들이 나올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책 방향을 어디로 추구하는지 이번 양해에서 아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히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오 좋다, 시장의 유동성 좋네라고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에게 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만한 부양책이 될 수도 있기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요, 참 어려운 이제 시장인 거잖아요. 네. 늘 어려웠지만 네. 쉬운 적은 없었지만 어떤 쪽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을 돌리면 그래도 좀 괜찮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가 지수가 여기서 좀 오를 여지는 있는데요. 네. 저는 하반기에 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조금 오를 때 좀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 비중 좀 늘려놓으면은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네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주가 지수는 떨어져 있는데 소실 언택트 뭐 이런 관련 기업들 요즘 왜 엄청 네, 핫해요. 오히려 더 올랐죠.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정말 큰 흐름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행도 가고 어디로 몸을 움직였어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집에 앉아서 재택근무도 하고 뭐 모든 걸 거의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은 다음 조정 후에 또 그런 기업들이 그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에도 저는 금 같은 그 대체 상품에도 아, 네네. 예, 뭐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떨어지고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고 이게 돈 풀면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뭐 또 금이 선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금값이 올랐는데도 아직 사상 최고치 기록 안 했거든요. 아, 네네. 2010년 9월 달에 네. 거의 1,900달러까지 온스당 갔는데 네. 지금 1,760달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출발 마케돈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